자, 우리 A 스텝 숙제를 해오라고 했는데 B 스텝도 괜찮으니까 우리 두 종씩 질문해서 끝내고 연립방 정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질문 10번 A 스텝 10번 A 스텝 10번 작년에 베이글의 종류가 15종류였던 어느 빵집에서 올해는 이 중 8종류는 작년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7종류는 900원씩 인상하였다. 또 4,500원짜리 베이글 5종류를 추가하였더니 전체 베이글의 가격은 평균 가격은 4,200원 이상 4,500원 이하가 되었다. 작년 베이글의 평균 판매 가격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베이글의 평균 판매 가격을 작년 베이글의 평균 판매 금액을 X라고 하면 작년에 15종류였던 그 베이글의 총 그 개수, 그러니까 베이글의 가격의 총합은 15 곱하기 X가 될 거야. 그런데 8종류는 판매 가격을 유지했다고 했고 7종류는 900원씩 인상했다고 했으니까 걔를 반영하면 8종류는 작년 가격을 유지 플러스 7종류는 작년 가격에서 얼마씩 올렸대? 900원씩 올렸대. 그러면 작년에 판매했던 그 15종의 올해 판매 가격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4,500원짜리 베이글 5종류를 추가했대. 4,500원짜리 5종을 추가했대. 그러면 이게 올해 판매하는 20종의 베이글의 총 가격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이거의 평균 가격은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20으로 나눠주면 될 거거든요. 20종이니까 15개에다 5개가 추가됐으니까 20종. 그래서 얘를 20으로 나누면 그게 4,200원 이상 우리 4,500원 이하가 되었다.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다시 8종은 작년과 가격이 똑같대요. 7종은 900원씩 인상을 했대. 그럼 작년 가격 평균 X1에서 900원에 인상한 가격에 파는 거야. 7종은. 그 다음에 4,500원짜리 5종을 추가했대. 그럼 총 20종이 될 건데 그 20종의 베이글의 평균 가격은 베이글의 가격을 다 더하고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위에 분자는 전개해서 정리를 하고 20은 양변으로 곱해주면 자 이쪽에 곱해주면 84,000원 여기는 8x 더하기 7x니까 15x 여기 79, 63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그냥 쓸게 일단 6,300원 플러스 5 곱하기 4,500을 하면 아니지 22,500원이죠. 22,500원 여기는 20을 곱했으니까 90,000원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85,500원. 그래서 빼주잖아. 왜 이쪽은 가격이 적지? 왜 음수가 나오지? 내가 어디 숫자 틀린 데가 있나? 4,500원 곱하기 5가 22,500원이 아닌가? 0, 0, 5, 25 맞는데?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여기 6,300이지 왜 8만? 아유 미안해요. 단위를 잘못 봤네. 미안해. 28,800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넘겨서 빼주면 여기서 22,800원을 빼줬으니까 0, 0, 3 1, 6, 2, 61,200원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겠고 그러니까 61,200원 여기는 15x 여기도 28,800원을 빼주면
8, 9, 10, 0, 0, 2, 1 8에서 2 빼면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61,200원. 오이씨. 나 어디를 잘못 계산했냐면 이쪽이겠지? 야,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도 61,200원, 여기도 61,200원 똑같을 수가 없잖아. 똑같이 22,800원인, 아니 28,800원인데 여긴 22,800원이 됐어. 어씨, 몸만 제정신해야 돼, 머리도 제정신해야 돼. 자, 그럼 여기가 7, 10에서 8을 빼면 2하고 3하고 여기는 2, 여기는 2, 네, 그래서 여기가 55,200원. 이쪽은 61,200원. 따라서 15로 나눠주면 x가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빠르겠다. 3,680원. 여기는 x, 이쪽은 나눠주면 4,080원이래요. 따라서 작년 100일의 평균 판매 가격의 범위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저게 답이야. 3,680원 이상, 4,080원 이하. 여기까지는 계산 맞아요. 미안해, 자꾸 계산 틀렸어. 다음 또 질문? 많을 건데 괜찮아, 빨리 해.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km 떨어진 두 지점 A, B 사이에 길이가 0.4km인 달의 PQ가 A 지점에서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민우가 A 지점에서 시속 4km의 속도로 걸어서 B 지점을 향하고 유진이는 민우보다 X분 늦게 B 지점에서 자전거로 시속 12km의 속도로 A 지점을 향해 출발하였다.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만날 때 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됐니? PQ에서 만난대. 그래서 X가 최소일 때는 어디에서 만나는 거겠어요? X가 최소일 때는. 자, X가 뭐였어 지금? 그 유진이가 민우보다 늦게 출발하는 그 시간이었지. 유진이는 민우보다 X번 늦게 출발했대. 됐니? 그러면 늦게 출발하는 시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유진이가 유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니? 됐어? 근데 PQ 위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X가 최소일 때 점 P에서 만나는 거고 X가 최대일 때 점 Q에서 만나는 거야. 맞죠? 유진이가 많이 걸어가면 점 P에서, 그러니까 일단 PQ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유진이가 더 많이 걸으면 P에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진이가 적게 걸으면 Q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Q에서 만날 때까지, P에서 만날 때까지의 걸린 뭐를 갖고 이거를 만들면 돼? 시간을 갖고 만들면 되겠지? 즉 P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P까지 두 명이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 그 얘기거든? 맞아요? 그럼 P에서 만나려면 우리 유진이는 얼마를 걸어야 돼요? 잠깐만. 민우는 얼마를 걸어야 돼요? P에서 만나려면 3.6km를 걸어야 되지. 그럼 3.6km 이게 몇 번이야? 13번이야. 3.6km를 걷는데 됐니? 얘는 뭐의 속력으로 가는 거고 4의 속력으로 가는 거고 그치? 얘가 시속 4km의 속도로 걸어서 간다고 했으니까 4가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얘가 그 민우가 X분 늦게 출발했을 때 P에서 만나는 경우야 지금. 따라서 우리 얘가 걸은 시간은 얼마가 될 거냐면 X분 늦게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유진이가 걸린 시간에다가 X분을 더해주면 그게 민우가 걸린 시간하고 똑같을 거 아니겠니? 맞아요.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지? 유진이가 훨씬 적게 걸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진이가 걸린 시간은 12km에서 3.6km를 빼면 몇 킬로미터가 될 거냐면
아니 9.4km가 되는 건가요? 자, 12km에서 3.6km를 빼주면 자, 8.4km. 그럼 8.4km의 거리를 우리 얼마 속도로 갔는데? 12.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 속도로 갔는데 이때 얘가 x분 늦게 출발했으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요? 그냥 x를 더해주면 문제 틀려요. 왜? 선생님이 단위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죠? 맞아? 거속시 문제를 풀 때는 단위를 조심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3.6, 4, 8.4, 12가 시간의 단위가 다 c예요. 그죠? 그럼 x분도 단위를 c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x 나누기 60. 얘보다는 x가 뭐 할 거고? 짧아. 이게 x가 최대일 때야, 최소일 때야? 이게 x가 최소일 때야. 그니 x가 작아야 유진이가 걸어간 거리가 더 멀 거라고. 그지? 금방 따라간다는 얘기니까. 다음 x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겠어요? 4분의 4가 이번에는 4를 줄였으니까 8 나누기 12 더하기 60분의 x? 이게 x가 최소일 때지. 최대일 때. 그래서 이게 x가 최소일 때고 이 밑에가 x가 최대일 때예요. 이걸 하나의 부동식으로 만들어내기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됐죠? 이렇게 PQ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P에서 만나는 것과 Q에서 만나는 것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P에서 만날 때가 X가 가장 작을 때야. 왜? 유진이가 더 많이 걸었을 거 아니야. 속력은 똑같아. 민호의 속력은 시속 4km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유진이의 속력은 시속 12km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P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유진이는 3.6km를 걸어간다는 얘기고 민호는 그 다음에 유진이는 8.4km를 자전거 타고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X가 작을 거라고요. 유진이가 간 거리가 더 먼 거니까 그때 X의 값이 더 작을 거라고. 빨리 출발했다는 거지. 반면에 Q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민호는 4km를 걷고 유진이는 8km를 자전거 타고 갔을 테니까 이때는 유진이가 간 거리가 아까보다 짧잖아요. 괜히 그럼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야. X가 최대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위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양변에 뭐 곱해주겠어? 60을 곱해주겠지. 그럼 여기다가는 15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6 곱하기 15를 하면 5, 6에 30, 5, 30, 58, 1, 6, 6, 1, 3, 3, 0, 4, 1, 540 그래서 542 여기 60을 곱하면 5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8.4 곱하기 5를 하면 5, 4, 20, 5, 8에 40, 42 여기도 54겠죠? 5.4인 것 같은. 잠깐만. 60을 곱한 거지? 양변에 60을 곱한 거야. 그럼 3.6에다 10을 곱했으니까 54가 되는 게 맞네요. 또 계산 틀릴까봐. 여기는 5를 곱했으니까 5, 4, 20, 5, 8에 40, 42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60을 곱하면 x 이렇게 될 거잖아. 따라서 이때는 x가 얼마냐면 54에서 4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8에다가 4 아니지 그치 8에다가 4 12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밑에 것도 양변에 60을 곱해주면 여기는 15가 곱해주면 되니까 15 곱하기 4는 60은 여긴 60을 곱하면 58에 40 플러스 x가 될 거고 따라서 이때는 x가 얼마야? 2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x의 값의 범위는 12보다는 커나왔고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12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20이 되는 거죠. 됐어? 그 부등식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푼 거야. 왜냐면 그때 각각 그러니까 그 x의 값에 따라 달린 거리가 바뀌잖아. 맞아요? 만날 때까지 달린 거리가 바뀌는 것 때문에 이게 골치 아파진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 왜냐면 얘가 아무 데서나 만난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꼭 PQ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혹은 이렇게 풀 수도 있기는 해요. 이거를 부등식으로 만드는 거면 이 누구였지? 유진이. 유진이가 달린 거리와 민우가 달린 거리의 차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돼야지만 PQ에서 만든다? 이걸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P에서 만난다는 건 유진이가 달린 거리가 8.49 민호가 달린 거리가 3.6이니까 이때는 차이가 얼마일 거냐? 이때도 이건 차이가 4km죠? 됐니? 네, 그럼 차이가 4km보다는 커야 되고 이때가 제일 적을 때잖아. 둘이 달린 차이 거리가. 그럼 둘이 달린 거리니까 둘이 달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기는 해. 됐어? 근데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찍어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네. 다음 또 질문? 15번? 15번. 분자 분모가 양의 정수인 기하분수가 있다. 이 분모에 3을 더한 것은 이 분수의 분모에 3을 더한 것은 18분의 5와 똑같고 분자에 3을 더한 것은 3분의 1보다 클 때 이 기하분수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15번이었지. 이 기하분수를 우리 뭔지 모르니까 이 기하분수를 a분의 b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얘는 미지수가 두 개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싶을 건데 어차피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어요. 오늘 이따 우리 연립방정 얘기를 하겠지만 미지수가 어쩔 수 없이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미지수가 두 개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 됐니? 그러면 대입이나 소거를 통해 미지수를 없애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분수의 분모에 3을 더한 것은 18분의 5와 똑같다고 되어 있어. 즉 a 더하기 3분의 b는 18분의 5와 똑같대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5a 플러스 15가 18b랑 똑같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분자에 3을 더한 것은 3분의 1보다 크다. 그럼 분자에다가 3을 더한 거는 5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근데 분자 분모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양의 정수인 걸 알려준 이유는 양변에 a를 곱할 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분자와 분모가 양수다 음수다인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주겠어요? 양변에? 3a를 이렇게 곱해주겠지. 그럼 곱해주면 a가 약분되고 3을 곱했으니까 3b 플러스 9가 5보다 큰 거야?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에 대해서 이거의 범위를 만족하는 x랑 y를 구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 잘 봐봐. 5a 15를 넘겨서 18b 빼기 15라고 하고 요거 양변에 5를 곱한 다음에 5a 대신에 그놈을 싹 집어넣으면 b의 값의 범위를 알 수 있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b 플러스 9 아니 5를 곱했으니까 5, 3, 15b 플러스 5, 9, 45가 여기도 5a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나는 5a가 이놈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미지수를 소거할 수 있는 거지. b의 범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넣어보면 여기가 15b 더하기 45가 여기 5a인데 5a 대신에 18b 빼기 15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15b가 1로 이항되고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저쪽으로 이항되면 18b 빼기 15b니까 3b 이쪽이 작다죠? 작다. 이거 넘어가면 60보다 작다. 따라서 b는 뭐보다 작아야 돼? 2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b는 20보다 작다인데 a는 18b 빼기 15가 되는 거라고 5a가 18b 빼기 15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20보다 작은 b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a 값을 구해보는 거거든. 근데 그 a와 b가 서로 우리 모인 거 서로 소인 숫자를 고르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b가 19라고 해봐요. 여기다 19를 넣었어. 그러면 18 곱하기 19 8에 72 그럼 벌써 여기 15를 뺐을 때 이거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런 정수 a는 없겠지. 맞아요? 봐봐 b가 2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b는 1부터 19까지 총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 분자 분모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 b가 20보다 작다라는 이런 중간 결과를 얻었으면 이 b가 1부터 19까지의 수일 거예요. 그런데 a도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 이 5a가 18b 빼기 15라
이 B에다가 19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서 걔가 5의 배수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 됐니? 그런데 19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9, 8에 72, 1의 자리 숫자가 2야. 거기서 1의 자리 숫자가 5인 놈을 빼면은 걔가 5의 배수가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B가 19일 때 정수 A는 있어 없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B가 19일 때의 정수 A는 없어요. 됐니?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18. 그럼 8, 8에 64 빼기 5. 아, 얘도 없겠지? 그 다음 17. 7, 8에 56 빼기 5, 1. 안 되겠죠, 그래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지?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걸 알려면 1의 자릿수만 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17을 집어넣었을 때 직접 계산하지 말고 1의 자릿수만 봐봐요. 그럼 7, 8에 56, 1의 자릿수가 6이잖아. 근데 거기서 뒤에서 5를 뺐어. 그럼 이걸 계산한 1의 자릿수가 1이 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5의 배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가 17일 때도 A 값은 없다 그 뜻이야. 다음 16일 때 그럼 6, 8에 48 빼기 5는 3. 8 빼기 5는 3. 얘도 안 되겠지?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 5를 집어넣었어? 얘는 당연히 되겠지. 5, 8에 40 빼기 5 하면 0이 될 거니까 얘는 될 거다. 그래서 18 곱하기 15 빼기 이거니까 A가 17이 되겠네요. 아닌가? 내가 잘못 계산했나? 다시 18 곱하기 저기 5구나 5. 미안해, 내가 잘못 계산했어. 15 하면 5, 8에 40 5, 1은 5 더하기 4는 9 1, 8은 8 1, 2는 1 0, 7, 1 아니 2 거기서 15를 빼면 255를 5로 나눠주면은 여기가 5, 5, 25 여기가 5, 1, 5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15와 51은 서로 소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도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얘도 3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얘는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A와 B가 존재하긴 하지만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니까 얘는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야. A, B는 서로소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찾는 거야. 얘가 14일 때. 그럼 4, 8에 32 빼기 5 안 되고요. 다음 13, 3, 8에 24 빼기 5 안 되고. 12, 2, 8에 16 빼기 5 안 되고. 11, 1, 8은 8 빼기 5 안 되고. 11때 되겠네, 그죠? 맞아요? 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정수 A는 없는 거야. 그럼 10을 집어넣으면 180 빼기 15. 그럼 180에서 15를 뺐으니까 165가 될 거고. 걔를 5로 나눠주면 355, 355, A는 33. 아니, X, A는 33. 되네. 서로서 맞지? 33하고 10 더 이상 약분되지 않잖아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기하분수 하나 정했죠? 우리 뭐? A가 33. 그다음에 B10? 요게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쭉 안 되고 또 5가 되는 게 있을 거거든? B가 5. 되니?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18 곱하기 5 빼기 15. 그럼 18 곱하기 5를 하면 5, 8에 40, 90 빼기 15 하면은 75. A 5로 나눠주면은 1, 5는 5, 5, 25, 15. 그럼 얘도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A와 B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서로서는 아니죠? 됐어? 이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3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한 방에 생각해내는 방법은 없느냐? 계속하지만 없다. 됐어? 이걸 식으로 한 방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되니? 무슨 올림피아드 대회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 됐어요? 그냥 하나씩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에 가서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문제들이야. 다만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저게 조금 있는 사람이 문제가 조금 빠르긴 하거든. 뭐냐면 센스. 무슨 얘기냐면 이 B가 여기 딱 봤더니 B가 5의 배수이면 돼. 5의 배수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니? B가 5의 배수여야만 되지 않을까? 그 사실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굳이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그냥 B가 15일 때, 11때, 5일 때 이거 세 개만 딱 확인하고 문제 싹 푸는 거거든. 됐지? 근데 그런 게 잘 눈에 안 보이면 그냥 하나씩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얘가 5의 배수가 되려면 B가 5의 배수가 될 때밖에. 왜냐면 이 뒤에 15가 5의 배수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18B가 5의 배수가 아니면 자 5의 배수가 아닌 수에서 5의 배수를 빼갖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있겠니? 없거든요. 됐니? 다시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여야 돼. 근데 뒤에 있는 15가 5의 배수잖아.
됐니? 그러면 얘 뭔가에서 이거를 빼갖고 이 1의 자집수가 0 또는 5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18b도 5의 배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좀 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보통은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나머지, 특히 나머지와 관련지어서는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 거냐? 직접 나눠서 한번 해보면 된다. 됐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 된다. 다음 또 질문 16번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120m이고 점 P는 점 A에서 분속 20m로 점 Q는 B에서 분속 5m로 동시에 출발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30m 이하가 되는 것은 출발 후 몇 분인지 그 범위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됐니? 다시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30m가 되는 것은 출발 후 몇 분 후인지 그 범위를 구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 움직임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자, 지금 A와 B가 서로 120m 떨어진 위치에 있어. 동시에 출발한대요.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A가 빠르죠. A는 분속 20m로 가고 점 Q는 분속 5m로 움직인대요. 그럼 A가 훨 빠르지? 4배 빠르잖아. 되니?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늘어들까요? 줄어들까요? 생각해봐요. 앞에 놈이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거북이가 앞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 개 느려. 뒤에서 토끼가 출발했어. 얘는 빨라. 그럼 출발하고 난 이후에 토끼가 잠만 안 자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지. 되니? 그럼 줄어들다가 둘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30m가 되는 때가 있을 거야. 처음에 30m가 되는 때부터 시작이겠지. 그래서 점점 줄어갖고 15m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A가 계속 얘를 더 앞질러서 가는 거 아니니? 그럼 가다 보면 A가 앞질러서 얘랑 거리가 15m가 되는 순간이 생길 거고 더 앞질러 가면 30m가 되는 순간이 생기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거를 우리 뭐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자, 우리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달려가는 거리를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달려가는 길을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수직선이 됐을 때 내가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얘의 좌표를 A,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서 B의 좌표를 B라고 한번 해보자. 됐니?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놈이 좌표가 더 큰 거거든. 수직선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좌표가 더 큰 거야. 됐니?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더 큰 거야. 만약에 0이 이쪽에 있어서 이거 둘 다가 양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A보다 B가 더 큰 건 이해되지. 만약에 A가 요 중간에 있으면 그때는 A는 음수고 B는 양수니까 당연히 B가 클 거야. 됐어? 만약에 0이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작은 놈이 더 큰 거니까 얘가 더 큰 거라고. 따라서 A와 B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됐니? 오른쪽에 있는 놈이 항상 좌표가 더 큰 거야. 그리고 어느 놈이 오른쪽에 있는지를 안다면 나는 이 사이의 거리가 좌표가 큰 놈 B의 거리 B에서 A를 뺀 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됐니?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0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인 거니까 그거를 빼면 당연히 거리가 B 빼기 A가 될 거고요. 자, 다음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거든. 왜? A가 없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때 B와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B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이때도 B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이것 때문에 계속 고생할 거야. 잘 봐봐. 이번엔 0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A점과 B점 사이 거리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B를 뺐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바꿔서 쓰면 B 빼기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양수든 음수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큰 점에서 작은 점의 좌표를 빼면 돼요. 큰 점에서 작은 점의 좌표를 빼면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쪽이 오른쪽에 있는 놈인지 알고 어느 쪽이니까 어느 놈이 더 큰 쪽 오른쪽에 있는 점이고 어느 점이 왼쪽에 있는 점인지를 알면 참 좋겠으나 되니? 문제에서 그걸 모르는 거야. 되니?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A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x2라고 이렇게 줬는데 x1이 큰지 x2가 큰지 모르는 거야. 되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거든. 일단 x1에서 x2를 빼. 그런데 x1이 더 크면 이 값은 양수가 되겠지만 만약에 x2가 크면 음수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빡 씌워주면 요게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럼 두 점을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빼고 절대값을 씌운다는 말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는 뜻이야. 나는 x1이 큰지 x2가 큰지 모르겠으니까 둘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우리 절대값 x1 빼기 x2라고 하는 거야. 되니?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는 뜻이야. 이 기호의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이제 좌표를 잡을 거예요. 좌표를 설정할 건데 A와 B가 서로 120m 떨어진 거리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A가 있던 점의 위치를 0이라고 한번 이렇게 좌표를 잡읍시다. 됐어? 그럼 B는 어디서 출발했어? 이 앞에서 출발했어. 여기 120m 앞에서 출발했어. 미안해. 그러면 x분 후의 이 상태에서 x분이 지났을 때 점 A의 위치라는 건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맹구처럼 콧물이 나와갖고. 자, 그래서 x분의 점 A의 위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0에서 출발했잖아? 그리고 분속 몇 미터로 움직인다고 했어? 20m로 움직인다고 했지? 몇 분 동안 움직였어요? x분 동안 움직였지? 그럼 얘의 좌표는 20x,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얘가 이 점의 좌표가 될 거고요. 다음 B점의 x분 후에 B의 위치, B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속력이 5이긴 하지만 120m 앞에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120 플러스 5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B가 오른쪽에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어느 이상 지나고 나면 A가 B를 앞지르지 않겠니?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건지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건지는 엑셀 값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 그럼 그 엑셀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클 때 얘가 클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20x에서 120 빼기 5x를 빼는데 거기다가 뭐를 씌워? 절대값을 씌운 놈 이게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아니 P와 Q 사이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아니 이제 PQ 사이에 A와 B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갖다 줬으니까 이게 PQ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얘가 15m 이상 20m 이하가 된다?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어떻게 풀 거냐? 잘 봐봐. 내가 여기 20x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5x의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절대값이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수직선상에 어딘가 0이 있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있을 거고 여기에 15, 여기에 20이 있으면 절대값이 15보다는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은 여기 또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이너스 20이야.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 1학년 때 배웠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원점부터의 거리가 15 이상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5 이상이래. 그럼 15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고 뭐보다는 작아? 20m보다는 작아. 됐니? 그러면 나는 저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든지 혹은 15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됐어? 그럼 얘는 20x 빼기 120 마이너스 5 120 플러스 5x지 미안해. 또 틀릴 뻔했네.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15x 마이너스 120이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5x 빼기 120이 15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해주면 넘겼어. 100 여기는 15x 여기는 120 빼기 있으니까 105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120을 넘겨주면 135 여기는 15x 여기는 140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 왜 안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지는데 여기는 딱 깔끔하게 나눠 떨어진 놈으로 나왔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 15m 이상 30m 이하인데 내가 20m라고 잘못 적었네. 미안해 여기 30m요. 15m 이상 30m.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서 이쪽이 90이 되는 거고 이쪽도 이쪽이 30이라서 이쪽이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풀이지 이제. 그래서 이쪽은 5, 8, 40 8분 x가 여기는 15로 나눠주면 6분이죠. 6분 여기가 8분 아니지 9분 7분 나는 수영 못해 바보같이. 다음 여기는 이게 9분 x 여기는 10분. 그래서 6분부터 7분까지 하고 9분부터 10분까지가 둘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30m 이하가 되는 거야. 답은 이거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야. 요거랑 요거가 답이에요. 그래서 6분에서 7분까지 그리고 9분에서 10분까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좌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수익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해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음 또 질문. 20번 지난 시간에 풀다 말던 거 이거 풀었니? 이거 풀까요 같이? 20번 지난 시간에 풀다 만 거. 나는 최대한 많은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잘못 읽어갖고 헤맸는데 조형물을 최대한 되도록 적게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가로 길이가 25m고 세로 길이가 20m인 직사각형이니까 25m, 20m인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한 면의 길이가 한 모서리 길이가 1m 20인 정육면체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해. 여기도 얼마? 1m인 1.2m. 여기도 1.2m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적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최대한 적게 설치하려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넓이가 그 시설물과 시설물 조형물 사이의 거리는 2m를 넘지 않는다 그랬지? 2m를 넘지 않는다. 그럼 2m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전체 길이가 얼마였었고 가로로 몇 개의 조형물을 넣는지를 생각해보면 양 끝에 무조건 조형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개의 조형물을 넣는다고 쳐보면 1.2x를 어디서 빼는 거야? 25에 원래 25m에서 우리 뭐를 빼고 1.2 곱하기 x 조형물을 설치한 거리를 빼고 그러면 남은 거리가 나왔을 거 아니야? 간격 그 사이에 설치되지 않은 간격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x개를 설치했으니까 이 사이의 간격은 총 x 빼기 1개가 있을 거고 걔가 뭐보다 작아야 돼? 2m보다 작거나 같다?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 다시 봐봐. 조형물을 2개 설치하면 사이의 간격이 몇 군데 있어? 한 군데 있는 거죠. 조형물을 2개 설치하면 사이의 간격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설치하면 조형물이 3개면 그 사이의 간격이 2개가 있는 거고 빈 공간이. 조형물을 4개를 설치하면 그 사이의 공간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조형물을 x개 설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x-1개의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됐니? 근데 그 빈 공간의 평균이 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 최대한 적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가로로 설치할 수 있는 조형물의 개수의 범위를 우리 구할 수 있는 구동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이 식 똑같이 쓰는데 1.2x 여기도 x 빼기 1을 한 개, 이거는 이제 y라고 할까요? 이거 이제 헷갈리니까 이거는 y라고 하면 y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세로로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조형물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로로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조형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x 빼기 1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25 빼기 1.2x가 여기는 2x 빼기 2가 될 거고요. 1.2x가 이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2가 저로 넘어가면 3.2x가 27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27 나누기 3.2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8개, 8이 16, 3, 8이 24, 25 여기는 14, 0, 8점 몇 개? 그래서 x가 8점 얼마보다 작은 거니까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맞죠?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최대 8개. 9개가 되면 어떻게 돼? 아니 최소지. 아씨 부동의 방향 반대인데 내가 거꾸로 썼구나. 미안해. 이렇게. 그래서 최소 8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야. 8개보다 적게 설치하면 즉 7개가 되면 아니지 9개. 아 잠깐만. 이거 맞죠? 크가 나타낸다 27보다 27 나누기 다시 32 0 8개 8이 16 83 24 25 14 맞잖아? 8점 얼마니까 최소 9개를 설치를 해야겠죠? 8개까지는 우리 간격이 2m보다 커지는 거고 실제 8개를 설치했을 때 간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1.2m씩 8개를 설치를 했어. 그럼 8이 16 9.6m 설치된 거가 되는 거고 그럼 25m에서 9.6을 빼주면 4 10에서 6 빼면 4 여기도 1, 10에서 9 빼면 15.4m가 남는 거거든. 근데 8개를 설치했으니까 간격은 서로 7개 아니니? 됐어? 그래서 15.4를 7개로 나누면 27에 14, 27에 14 사이 간격이 2.2m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의 간격이 2m 이하여야 된다. 2m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가로로는 최소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9개. 됐어? 가로로는 최소 9개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세로로도 얘 부동식을 풀기 위해 y 빼기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y가 여기도 2y 빼기 넘겨주면 여기도 3.2y가 22보다 커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누기 32를 해보면 여긴 6인가요? 6이 12, 6, 3, 18, 19 그러면 28 빵 6점 얼마 그래서 y는 6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세로로는 최소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7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 가로에는 총 9개씩 2개니까 18개가 들어가야 되고 세로에는 7개니까 1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 세로 겹치잖아요? 됐니? 그러면 가로에서 9개를 더했을 때 세로로는 7개에서 2개를 빼고 5개만 설치하면 돼. 그래서 10개. 그래서 답은 28개를 설치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여기에 몇 개? 9개. 그 다음에 여기도 9개. 근데 여기 끝에 한 개씩 있으니까 세로로 최소 7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5개, 요 사이에 5개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약 하나씩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총 28개의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 최소 28개를 설치해야 된다. 다음 또 질문 21번. 자, 다음 표는 브로콜리와 두부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과 열량 및 100g당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자, 브로콜리와 두부를 구입한 가격의 비가 2대 5이고 브로콜리와 두부를 모두 섭취했을 때 얻게 되는 단백질의 양이 36g 이상이다. 이때 브로콜리와 두부를 모두 섭취했을 때 얻게 되는 최소의 열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건 그래서 100g당 우리 뭐 열량과 가격인 거예요. 100g당 열량과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21번은 이게 100g당 열량과 가격이니까 이거를 g당 열량과 가격으로 바꾸면 되거든. 됐니? 제일 좋은 건 g당 열량과 가격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 그 다음에 여기 두부를 g당 열량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일단 단백질량은 g당 100g당 3g이니까 1g당은 100분의 3g 그 다음에 여기도 100분의 8g 이게 이제 g당이야 g당 그 브로콜리 1g당 단백질이 100분의 3g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열량도 100g당이 아니라 이걸 100으로 나눠주면 얘는 100분의 30kcal 그 다음에 두부가 100분의 72kcal. 야씨 두부도 열량이 낮은데 브로콜리는 훨씬 더 낮은 거래요. 브로콜리를 먹어야 되나? 다음 가격은 얘를 100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100g당 45원 얘는 100g당 얼마가 되는 거야? 4.5원이죠. 4.5원 얘는 18원 이렇게 되는 거지. 100으로 나눠주면. 따라서 이때 우리 브로콜리와 두부를 구입한 가격의 비가 2대 5이고 브로콜리와 두부를 모두 섭취했을 때 얻어지는 단백질의 양이 36g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총 합해서 얼마를 섭취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가격의 비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브로콜리를 xg, 두부를 yg 섭취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브로콜리와 두부를 구입한 가격의 비가 2대 5예요. 그럼 브로콜리의 가격은 4.5x가 될 거고 두부의 가격은 18y가 될 건데 걔가 몇 대 몇이라고요? 걔가 2대 5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면 4.5 곱하기 5니까 5, 4, 25, 25 22.5x가 여기는 36, y 이렇게 될 거고요. 소수점 있는 게 귀찮으면 2배를 해서 22.5의 2배는 45x가 여기는 36이니까 72y 그 다음에 9로 나눠주면 5x가 여기는 8, 9, 72, 8y 이런 식으로 하나 얻어낼 수 있겠고요. 됐니? 이때 브로콜리와 두부를 모두 섭취했을 때 얻어지는 최소의 단백질의 양이 36g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두부를 5x만큼 산 거고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5만큼 산 거고 두부를 하여튼 이만큼 비율이 되게 샀다는 거 아니니? 됐어?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러면 나는 x 대 y를 몇 대 몇으로 샀을 거냐면 y를 8만큼 샀으면 y는 5만큼 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x를 두부를 8k만큼 샀고 8대 5라고 했으니까 얘를 5k만큼 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얻어지는 단백질량이 36g 이상이래요. 그럼 단백질량은 8k 곱하기야. 100분의 3 플러스 두부로 얻은 단백질량은 5k 곱하기 100분의 8인데 걔가 36g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3팔에 24k 플러스 5팔에 40k가 이쪽은 36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64k가 3600 이상인 거니까 3600 나누기 뭐를 하면 64를 하면 5 4 20 5, 6에 30
32 400 그러면 5 6 4 24 66에 36 38 그럼 160 그러면 점 얼마가 되니? 또 2 4 8 2 6에 12 32 0 그럼 5 그래서 56.25g만큼 섭취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K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56.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때 열량은 얼마가 될 거냐? 열량은 우리 8K 곱하기 100분의 30 우리 플러스 5K 곱하기 100분의 72가 열량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56.25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337.5kcal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37.5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좀 쳤으니까 쉬었다 합시다.